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대국은 1월 23일에 열린 KB 바둑리그 7라운드 신진서 구단과 김명훈 구단의 주장전인데요. 자, 신진서 구단이 흑이고 김명훈 구단이 백이었는데 과연 대국은 어떻게 됐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반 화점을 두니까 대각선 화점을 먼저 두었고요. 자, 여기서 신진서 구단 바로 3-3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어느 쪽을 막더라도 화점의 위치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일단 이쪽을 막고 나래자로 두니까 붙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젖히고 조금 어려운 변화를 택한다면은 뭔가 좀 바둑 자체가 단조로워지고 지금 이쪽과 우하기 쪽과 좌상기 쪽에 그의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후속 단계부터 신진서 구단의 의도대로 조금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명훈 구단도 침착하게 늘어두었고요. 자, 밀고 늘 때 자, 이곳을 지켜두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좌하기 쪽에서 흑이 선택권,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은 뭐 이쪽을 두어도 되고 이 실전처럼 이쪽을 두어도 되는데 일단 좌상기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백도 3-3을 두었네요. 자, 3-3이 이제 인공지능 이후로 자주 나오진 않는데 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3-3이 확실한 실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터움보다 좀 실리적인 포석을 짜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3-3도 자주 두어지고 있죠. 자, 3-3을 두니까 자, 이곳을 하나 치받아 두고 자, 이렇게 눈목자로 갑니다. 자,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벌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백의 하변 쪽을 지우면서 흑이 자세를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이 하변 쪽 모양을 키우겠다고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수도 많이 두어지진 않죠. 네, 종종 이제 프로의 대국이 아니라 아마추어들끼리의 대국에서는 이런 수를 이제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둔다면은 흑이 조금 적극적으로 씌워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두고 돌들을 눌러가면서 두었을 때 결국에 이 3-3에 두었던 돌이 실리를 확보하긴 하지만 돌들이 조금 눌린 형태로 큰 집이 나진 않겠죠. 그래서 하변 쪽 모양을 벌리는 것도 뭐 가능한 수긴 하지만 그렇게 좋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김명훈 구단도 일단은 무난하게 받아두었고요. 자, 벌리면서 베개 모양을 지어가는 일석이조의 수라고 볼 수가 있죠. 들어가니까 걸치고 붙이고 들 때 한 칸을 띄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곳을 두 칸 띄어서 지켜두거나 세 칸 띄어서 우변 쪽을 지켜두는 게 일반적인데 뭔가 조금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백이 하변 쪽 모양을 흑이 안정을 취하면서 자세를 잡았기 때문에 김명훈 구단도 이번 판 적극적으로 두겠다고 마음먹고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변 쪽을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은 김명훈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들어오고 이쪽을 두고요. 자, 이쪽을 막을 때 입구자 두고요. 둘 때 두고 둘 때 두고 물론 백도 흑도를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요. 자, 흑이 야무지게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두고요. 백이 패를 들어가고 때리면 뭐 이런 팩감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변화지만 막상 이제 백 입장에서 바깥쪽에 외세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이 외세 대비 백의 진영을 확실하게 깬 흑이 집으로는 많이 득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자체가 조금 별로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실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벌려두지 않고 좀 바로 다가가는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백이 우변 쪽을 지켜두지 않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돌이 먼저 오는 게 맞겠죠. 자, 벌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좀 두 점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쪽을 씌어가니까 신진서보다 무시하고 가만히 두 칸을 벌리는데요. 역시나 이 정도, 한 수 정도는 좀 밀어두고 두는 게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곳을 바로 막으면 끊어가고 늘 때
쳐서 이렇게 백도를 뚫어가면서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뭐 이런저리 호구치고 싸우는 거는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만 밀어가더라도 굉장히 곤란한 형태죠. 그래서 하나 정도는 좀 밀어두고 백의 응수를 본 다음에 이 장면에서 백이 이 자리로 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응수를 한번 물어보고 두 칸을 뛰는 게 무난했는데 신진서 구단은 민원수 자체가 크게 득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장면에서 김명훈 구단도 이곳을 붙여가면서 초반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수로는 가만히 두텁게 막아두고 흙이 예를 들어서 지킨다면은 그 다음에 붙여가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를 벌리던지 해서 무난하게 두어도 백이 나쁜 포석은 아닙니다. 근데 김명훈 구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두기로 조금 마음 먹고 온 대국 같아요. 자, 들어가니까 붙이고 가만히 젖혀있는 신진서 구단이고요. 자, 이곳을 들고 단수 칠 때 이어주는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를 젖히면서 흙도 백이 이곳을 막는다면 자연스럽게 귀 쪽에서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 뭐 이런 자리만 두게 된다면 우변 쪽 돌들도 쉽게 안형을 취하는 자세겠죠. 그래서 여기 젖히는 것까지 해서 이제 우변 쪽에 변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물론 백도 벽을 쌓긴 했지만 흙의 실리가 조금 더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분적으로 우변 쪽에서는 확실히 흙이 약간이나마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명훈 구단 걸쳐가니까 날일자로 봤고요. 자, 이곳을 붙일 때 침착하게 늘어주고 있죠. 자, 이제 하나 붙여두고 젖혀서 차단을 하는데요. 자, 이 젖히고 차단한 수 자체가 물론 흑돌에 대한 공격도 볼 수 있지만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그래서 김명훈 구단 집으로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요. 자, 이곳을 들어왔을 때 입구자로 두고요. 치받고 젖힐 때, 자,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당연한 자리처럼 보이는 이곳을 막는데요. 이 수로는 확실하게 일단 귀를 제압을 해두고요. 백이 든다면 있고요. 뛴다면은 같이 도망을 가면서 물론 백돌에 대한 공격은 어렵지만 흑 입장에서는 백의 귀였던 3-3쪽 백의 귀였던 자리를 흑이 오히려 제압하면서 집으로 확실하게 앞서가는 이런 변화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신진서 구단은 귀 쪽을 제압하는 것보다 변 쪽을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고 두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자, 막아두니까 뛰어가고요. 이렇게 제압을 했는데 이 뛰어간 수로도 일단은 응수타진 한번 물어보는 게 조금 좋았어요. 물어보고 이어준다면 자체로 나중에 이런 끝내기가 생겼기 때문에 득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뛰어가든지 아니면 이곳을 늘어서 버틴다면은 물론 이 우변 쪽 4점은 잡히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백이 집을 차지해서 충분히 둘 수 있는 변화겠죠. 그래서 한번 응수타진을 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김명훈 구단 그냥 뛰는 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제압을 해줘서는 우하기 쪽에서도 흑이 약간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변과 우하 쪽 두 군데에서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석 자체도 흑이 약간이나마 두기 편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김명훈 구단이 날일자로 쉬어가는 완착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붙여서 물어보는 게 좋았습니다. 붙이고 만약에 흑 입장에서는 패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을 수도 있는데요. 있게 된다면 이곳을 눌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흑도를 눌러두고 백도 세력을 쌓으면서 이 우변 쪽을 물론 잡기는 힘들겠지만 이 공격을 통해서 중앙 쪽 두터움을 만들고 이 두터움을 이제 집으로 환산을 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붙이는 수를 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흑이 단수 쳐서 패를 낸다면 물론 백도 진다면 이 패의 가치가 크겠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패감으로 쓸 수 있고요. 이런 자리도 패감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패싸움이 진행이 된다면 흑 입장
에서는 패감이 마땅한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를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어서 이거를 굴복시키고 조금 전 보여드린 변화처럼 눌러갔다면은 충분했는데 이 붙이지 못하고 날일자로 둔 수가 살짝 완착이라고 느슨한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기회를 살려서 신진서 구단 끼워가는 굉장한 맥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죠. 자, 이곳을 끊어 잡으면은 물론 빵 따내면 가능하지만 우변 쪽이 크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까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 이 중앙 쪽의 베개 모양이 조금 뚫리는 그런 뒷맛도 남아있겠죠. 이거는 빵 따냄하고도 좋지 않은 변화고요. 자, 그래서 김명훈 구단도 뒤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자, 늘고 붙일 때 늘고요. 이곳을 이을 때 딱 끊어가게 되니까 자, 우변 쪽, 우하부터 우변까지 원래는 백의 진영이었는데 흑의 집이 굉장히 크게 났고요. 자, 물론 백도 그 우변 쪽을 준 대가로 하변 쪽 흑도를 제압을 하면서 하변 쪽의 흑 모양을 뚫어가지만 하변 쪽 대비 우변 쪽의 백돌들이 사이즈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이곳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딱 날일자로 두면서 흑도 안정을 너무 쉽게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장면에서 백이 반대로 온다면 여기를 끊어가는 순간 이 싸움 자체가 백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김명훈 구단이 이 자기도를 지키면서 벌릴 수밖에 없는데 신진서 구단 두텁게 지켜두게 돼서는 포석 자체에서 확실히 신진서 구단이 압도적인 그런 실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그래도 백이 포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자, 붙여두고 씌어가면서 계속해서 중앙 쪽에 큰 집을 짓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백이죠. 자, 이곳을 늘어갈 때 끊고요. 자, 이곳을 뛰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앙 쪽에 세력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고 이 자리를 뛰게 되면서 반대로 상변 쪽에서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할 수 있는 백입니다. 자, 뛰어가니까 자, 어깨 짚어가고요. 자, 여기서 3-3 들어가니까 귀 쪽은 그냥 살려주고 있어요. 자, 뛰어갈 때 밀 수밖에 없고요. 자, 백 입장에서는 상변 쪽에 집을 짓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굉장히 밀고 싶지만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막고 둘 때 자연스럽게 호구로 연결이 되고요. 백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젖혀가면서 백의 모양을 깬다면은 백이 더 이상 뭔가 변화를 구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 흑도를 공격하면서 아니면은 뭐 백의 모양을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깨지게 되고 억지로 집을 짓자니 상변 쪽도 이거 못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밀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귀 쪽을. 자, 이곳을 밀어가게 돼서는 물론 귀에서 좌상귀에서 백이 큰 집을 내고 살았지만 흑도 자연스럽게 밀어가면서 백의 모양을 깰 수가 있겠죠. 자, 젖혀가면서 버틸 때 젖히고요. 자, 이곳을 확실히 유리한 입장에서 신진서 구단이 가벼우면서 두터운 수들을 선택을 하면서 확실하게 안형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못해 김명훈 구단이 이곳을 하나 밀어두고요. 우상기도 한번 물어보고 뭔가 백의 돌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는다고 볼 수 있어요. 중앙 쪽도 한번, 우상 쪽도 한번, 그리고 결국에 손이 돌아와서 좌상 쪽을 막는, 상변 쪽을 막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흑 입장에서는 두텁게 집으로 이득을 보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집 모양을 봤을 때 우하랑 우변 쪽이 거의 25집, 30집에 가깝고요. 그리고 우상 쪽도 확실하게 제압을 해두니까 거의 20집 가까이 났고요. 좌 쪽도 10집 가까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집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백은 좌상, 그리고 하변, 그리고 중앙에서 거의 30집 이상을 만들어야 개가승부가 되는데 30집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정도 선으로 지을 때 백도 뜯기는 두 점이 뜯기면은 10집을 또 손해봤기 때문에 이 집이 40집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40집은 택도 없죠. 그래서 결국에 김명훈 구단도 이곳을 끼워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억지스러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자, 이곳을 막으면서 어느 정도 수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있는 자리가 선수가 됩니다.
자, 여길 지키면 끼워 이어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되는 선행되는 수순으로 먼저 끼우고 이었네요. 자, 김명훈 구단 이곳을 지켜야 되지만 이어서 중앙 쪽이 뜯기는 순간 바둑은 여기서 거의 스무집 가까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둑을 역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4점을 버리고요. 하변 쪽 4점을 버리고 중앙 쪽을 차단하는 선택을 하는데, 자, 물론 하변 쪽 4점과 중앙 쪽 6점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6점이 당연히 크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부터 벌어놓았던 흙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 굉장히 냉정하게 이곳을 그냥 늘어버리는데요. 자, 보통 같으면 이 돌들이 크게 잡힌다면은 백의 상변부터 이어지는 중앙 쪽 집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살려가는 선택을 해볼 만도 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 괜히 이런 식으로 살리려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면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형세 판단을 끝내고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혔고요. 자, 밀어주고, 자, 이곳 하변 쪽 4점마저 추가로 접수하면서, 자, 이제는 뭐 집 차이가 물론 아까 중앙 쪽을 만약에 잡았다면 20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 쪽을 신진서 구단이 버리면서 그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뭔가 그 변화의 여지를 다 없애는 그런 수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집 차이는 한 12집에서 10집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명훈 구단으로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데요. 자, 끝내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따라가려고 하지만 신진서 구단의 응수들이 블루 스팟에서 벗어나는 수들이 없어요. 이 장면에서도 이곳을 막으면은 물론 백도를 제압할 수 있지만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자, 부자 몸조심을 하고 있죠. 자, 막을 때 이어두고 이곳까지 늘고요. 자, 김명훈 구단 계속해서 백 입장에서 최선의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두터운 수들만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10집 이상 차이가 초일류들 간의 대국에서 벌어졌을 때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진서 구단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야 그 차이를 줄여갈 수 있는데 이런 두터운 수들을 선택을 하면서 그 실수의 폭을 줄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집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한 9집에서 10집가량 흙이 유리한 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자, 이곳을 막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붙여가는 또 결정타를 날려버리는데요. 자, 이곳을 두고 이을 때, 자, 이거 하나 끊어보고요. 자, 이곳을 좀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교환이 없어도 이렇게 막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버티는 수는 단수 치고 하나 먹여쳐 두고요. 뛰는 자리 이런 수가 선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젖혀왔을 때 백이 일단 대책이 없고요. 그리고 이 교환을 해놓고 이 젖히는 교환까지 마저 해놓고 뭐 이런 자리만 젖히더라도 지금 보시면 백돌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 네,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구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젖히게 된다면 오히려 백돌들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잡혔죠, 백이. 그렇기 때문에 김명훈 구단 입장으로서는 뭔가 젖히면서 큼지막하게 이 흑돌을 제압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불가능한 장면이어서 신진서 구단이 이 확실한 수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득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거 2점을 때려잡고 찝을 때 이때도 가만히 이어주네요. 자, 때리면서 집 차이는 계속해서 조금씩 준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변수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곳을 젖혔을 때도 마음 같아서 끼워 있는 수를 두고 싶지만 지금 보시면 단수 이곳을 단수 치면은 백돌이 귀 쪽이 잡혀버리겠죠. 좌하기 쪽이. 이렇게 돼서는 4점 잡고는 당연히 좌하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안 되고요. 김명훈 구단 끼어가는 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지만 결국에는 요 끝내기 맥점까지 보여주면서 신진서 구단이 판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의 차이는 아까 중앙 쪽을 제압당했을 때 거의 뭐 15집, 20집 정도 제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6집 정도로 집이
집 차이가 줄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끝내기가 남은 자리가 없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수순이 더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끝내기 남은 부분이 보시면은 이런데 찔러서 끼워있는 끝내기 선수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변 쪽이 가장 크고요. 좌변 쪽 그리고 이쪽 중앙 쪽을 깨는 게 이제 남은 끝내기인데 좌변 쪽을 두고 중앙 쪽을 지킬 때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마무리를 해버린다면은 도저히 김명훈 구단이 역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진서 구단이 상변 쪽에서 뻔한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몇 수 더 김명훈 구단이 버텨가면서 두지만 결국에는 이 집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신진서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김명훈 구단도 굉장한 상위 랭커인데 역시나 세계 1인자 신진서 구단의 벽은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선수 모두 주장으로서 좀 부담감도 심했을 텐데 아무튼 신진서 구단이 판을 잘 마무리하면서 초반부터 유리한 판을 잘 마무리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